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머니는 냉장고와 냉동고에다 김치 냉장고를 2대나 쓰신다. 그 안에는 시시때때로 담그는 김치며 갈아놓은 마늘, 얼려놓은 생선 등이 가득 차 있다. 대부분이 자식들에게 내어주려고 저장해 두는 것들이다. 그런 어머님 댁에 갈 때마다 생각 없이 받아온 음식들은 우리 집에 오는 순간 그대로 냉장고와 냉동실에 쟁여진다. 누가 그런 명언을 날렸던가. 냉장고는 곧 버려질 음식 쓰레기 보관소라고. 실제로 너무 많아 때 맞춰 먹지 못한 음식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어느 날 김한 작가의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자살이나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머물던 공간을 청소하는 이야기였다. 자살을 앞두고 재활용 분리수거까지 철저하게 해놓은 사람도 있다지만 그런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가난하고 병들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일수록 방문이 열리지 않을 만큼 쓰레기를 꽉꽉 채워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고인이 된 남편의 서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책 속에 파묻혀 있듯 10여 년을 홀로 살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례는 내 마음을 뜨끔하게 했다. 책 욕심이 많은 탓에 오래전부터 읽지도 못한 채 꽂아두고는 어찌하지 못하는 책들이 나에게도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책뿐만이 아니었다. 언젠가 입겠지, 먹겠지, 쓰겠지 싶어 마냥 쌓아둔 물건들. 이런 잡동사니 같은 물건들을 내가 아닌 누군가가 떠맡아 정리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그 누가 될지 모른다 해도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훗날 내가 남긴 물건들이 누군가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꾸역꾸역 지니고 있던 물건들을 조금씩이나마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매일 뭐라도 하나씩 버리는 실천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정 버릴 것이 없으면 하다못해 영수증이나 볼펜 하나라도 찾아내어 버리는 식으로 말이다. 이처럼 매일 뭐라도 하나씩 버리는 일은 짐작했던 대로 쉽지 않았고 변화의 속도도 턱없이 느렸지만 그래도 하루하나의 물건을 비워낸 덕에 우리 집에는 쓸데없이 구석구석 숨겨져 있던 물건들이 꽤 많이 줄게 되었다. 또 소유물을 버리는 일만큼이나 소비를 자제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덜 사는 실천의 비중을 높여가다 보니 새 것을 탐하는 욕심도 많이 사라졌다.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들을 보면 미니멀리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단순화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배낭에 단 50개의 물건을 담아 세계 여행을 떠난 사람, 가진 물건의 80%를 정리한 후 몸과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이야기 등 미니멀리즘과 관련된 이야기는 주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사람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 물건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자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 미니멀리즘이 지닌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한다. 단순하게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애초에 짐이 될 만한 물건을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다. 소유물이 적으면 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 물건을 사는 일이 너무나 익숙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물건을 들인다. 편리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생활은 윤택해지고 물건을 풍부히 소유해야 인생 또한 더 의미 있고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보다는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물건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좋은 물건을 사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삶이 좀 더 편해질 거라는 기대와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욕심으로 하나둘 쌓아두게 되는 그런 물건들은 점점 감당하기 벅찬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필요 이상의 물건은 결국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끊임없이 물건을 사모으고 잡동사니에 둘러싸인 생활을 자처하게 되는 것은 필요 유무에 상관없이 소비를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비를 제어하지 않는 한 쌓인 물건을 비우고 또다시 채우는 생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한 삶을 사는 데 있어 소유를 줄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비를 바로잡는 일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비를 유혹하는 광고를 접하게 된다. 인터넷 접속을 하자마자 보이는 재킷은 멋져 보이고 도로 광고판에는 써보고 싶은 화장품이 있다. 라디오에서는 기적 같은 다이어트 약 광고 멘트가 흘러나온다. 정말이지 광고는 우리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 있는 것만 같다. 문제는 우리가 광고를 통해 보는 그 물건들에 혹한다는 것이다. 예쁜 자켓을 구입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만 같고 광고에 나오는 그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몰라보게 좋아질 것만 같은 이런 생각은 소비의 행위로 이어진다. 물건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와 가치를 증폭시켜 불필요한 것들에까지 소비를 하는 것이다. 단지 갖고 싶다는 극단적인 이유가 당장 물건을 살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형편에 맞지 않아도 무분별한 소비를 하게 만든다. 형편에 맞지 않는 소비를 왜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신용카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언가를 살 여유가 없어도 괜찮다. 우리에겐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이처럼 신용카드는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언제나 괜찮다라는 합리화를 제공한다. 돈이 없어도 고가의 물품 구매가 가능하고 잡다한 충동 구매를 하면서도 실제 돈을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다. 이는 신용카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재정관리에 밟지 못한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보이지 않는 지출의 액수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불어난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구입하려 할 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가 아니고는 그 물건을 살 방법이 없다면 그 물건을 살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사고 싶을지언정 형편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지면서까지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그렇기에 물건을 들이는 일에도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해져야만 한다. 무모한 욕심으로 감당치 못할 빚을 만들어서는 안 되니 말이다. 은퇴를 앞둔 나이가 가까워져서인지 노후 생활의 우려스러운 이야기나 60세가 넘어서까지 일을 찾아 전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는 기분이다. 젊은 시절 여러 번의 경제적 난관을 겪은 우리 부부는 앞으로 살면서 주식이나 보증, 경매, 이 3대 악은 쳐다보지도 말자라는 다짐을 했었다.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해온 금융활동이라곤 오로지 저축뿐이다. 경제서적은 숱하게 읽었었지만
주식이니 투자니 하는 쪽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까치가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물어다 쌓듯 월급만 모았다. 그렇게 어렵사리 돈을 모은 끝에 결혼 후 10년이 넘어서야 우리 집이 생겼고 한번 둥지를 튼 후에는 이사를 한 적이 없다.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어느새 노후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빚은 없지만 큰돈을 모으지 못했으니 생활에 부족함이 생기지는 않을까. 고정적인 전기 수입이 없어도 괜찮을까. 노후에 전개될 일은 하나같이 막연하기에 생각할 때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송골송골 돋아난다. 그렇다고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마냥 한숨만 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가능한 만큼 최소한의 대책으로 준비해 나가려고 한다. 최대한 사치를 멀리하고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이어나가는 것. 이는 경제 원칙의 가장 기본이지만 의외로 실천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 기본을 더 철저히 지켜나가려고 한다. 호화로운 노후는 바라지도 않지만 최대한 아끼고 조금이라도 저축하는 일은 최소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생활의 기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품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이끌린다. 한때 세련된 옷차림이나 고급스러운 문화 경험을 품위의 전부라 여겼었다. 그래서 다양한 옷과 액세서리에 욕심을 냈었고 여행이나 사교 모임에 과하다 싶을 만큼 열중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세월만큼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나면서 가진 물건이나 겉꾸밈새는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품위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길러온 인격을 표현하는 태도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품위는 타고난 환경이나 자라면서 보고 듣는 교육의 영향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스스로 갈고 닦아가며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 저도 모르게 우러나는 결과물이 아닐까 한다. 명품 가방을 사 모으고 옷을 잘 차려 입는다고 쉽게 쌓이지 않는 미덕인 것이다. 특히나 나이가 들고 생활이 변화될수록 존엄한 존재로 살아나갈 수 있음을 톡톡히 보여주는 것이, 또 잃지 말아야 할 것이 품위가 아닐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듦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영향을 받는다. 몸은 점점 노쇠해지고 지금 좋아서 부여잡고 있는 물건들 또한 언젠가는 감당하기에 벅찬 쓰레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흔적이 남는 물건에 욕심내기보다는 정든 물건을 잘 아껴가며 문화나 경험을 향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한다. 적게 가지고 사는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배우고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며 남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 나가려고 한다.